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렸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많이 빠졌죠. 양시장 모두 2% 내외 정도 빠졌는데요. 어제 미국장이 좀 충격적이게도 테슬라가 11% 급락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굉장한 좀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도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의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이 생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따른 나스닥의 두 기둥이라 볼 수 있죠. 테슬라, 애플의 주식이 최근에 굉장한 어떤 하락 또 이제 전저점을 깨는 위치에 좀 봉착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상에서 증시가 이제 치고 달릴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또 한국 증시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적인 구도라든지 전체 글로벌 증시 환경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디로 돈이 돌리고 있는가, 어디로 유입이 되고 있는가를 본다면 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점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어떤 수급 구도, 종목들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또 23년도 경기가 안 좋은 어떤 국면 속에서도 좋은 어떤 비상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업종들을 우리는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2.2% 약세 마감했습니다. 2280포인트, 거래대금은 7.5조,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한 3배 가까이 많았던 장세였고요. 코스닥 증시도 1.6% 빠져서 692포인트, 거래대금 5.1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한 250종목 정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빠진 흐름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배당락에 대한 영향이,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코스피에 주로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증시가 보다 더 많이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배당락 영향을 넘어서는 하락이었죠, 오늘. 그래서 분위기 좋으면 사실 쭉 올리면서 양봉으로 돌리는데, 오늘은 음봉이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은 이제 순매도, 이제 배당 노리면서 들어온 어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개인들은 다시 걷어들였죠. 1조 6천억 정도를 이제 오늘 걷어들였고, 외국인 기관은 그만큼 팔았고, 또 선물 쪽에서는 4천억 정도 이제 외국인이 팔면서 오늘의 증시는 구도는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47조로 뻥 튀었네요. 이거는 양도세 회피 때문에 이제 팔았던 이제 물량이 자금이 예수금으로 잡힌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12월 26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주식을 사면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신용융자 잔고도 이제 그만큼 줄어든 거죠. 하지만 다시 이제 올라올 거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 특히나 이제 어제 나스닥 증시 1.3% 약세 마감했는데요. 전 저점 부근에 왔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전 저점 깰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빠지면서 확률은 더 높아졌다. 다우 S&P는 이제 크게 빠지거나 혹은 이제 빠지지 않고 보합 정도 마감했지만 나스닥 중심으로 좀 빠지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고요. 일본 증시 0.4% 빠졌고, 홍콩은 1.9%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올라갔네요. 상해 증시 0.26% 빠졌고, 대만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유독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흐름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60일선을 하회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깨버렸다.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이제 조정 깊어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올려치는 흐름이 좀 전개됐으면 좋았는데 그대로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 저항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좋진 않은 흐름이 지금 연말 연초 좀 흘러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봉선, 코스피 주봉선도 480주선에 붙이는 흐름으로 다소 좀 좋진 않은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오늘 음봉 마감했고요. 주봉으로 볼 때 장기 평선 밑에 이제 위치하면서 역시나 이 이중 바닥 형태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구도 자체는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이번 주 3%나 빠졌고 헬스케어 업종은 이번 주 0.4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는 1% 정도 주간으로 좀 빠졌고 소프트웨어 쪽은 보합 정도, 게임 쪽은 올랐어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중국 판호 발급이 돼가지고 오늘 뭐 시간으로 넷마블 같은 기업은 이제 상한가 같죠. 게임 쪽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코스닥 제약바이오 0.9% 상승으로 이번 주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코스닥 바이오는 이렇게 좋았다는 거죠. 코스닥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 쪽 이런 쪽들 다 빠졌고 어쨌든 바이오 제외하고는 이번 주 다 안 좋고 특히나 2차전지는 박살이 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영향권 하에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은 지속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 메리트는 뭐 나쁘진 않죠. 환율만 본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반락하는 흐름들,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도 좀 밀리는 흐름들을 보였네요. 어쨌든 뭐 지금 전체 글로벌 증시 다소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의 경우 지금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9월 달에 보시면 300불이었어요. 300불.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3분의 1 토막이죠. 예, 3분의 1 토막. 3개월 만에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한 달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죠. 그렇다면 200불이 이제 11월 중하순 정도였으니까 중순 정도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는 4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뭐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기계적인 어떤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이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내용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주가 하락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서 더 부각이 되고 노출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노벨상을 수상했던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 수상자죠. 그래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 하면서 이제 정면 비판을 했다. 고양이 밥 주는 일도 머스크에겐 맡길 수가 없다라는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하락의 끝물에 다다랐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발언이 힘이 세지고 언론에서도 이제 노출시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야 테슬라 팔아버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좀 사야 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증시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제 듣게 됐을 때 어떤 정보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이게 대중적인 어떤 위치에서 어떤 판단을 할까 어떤 이제 액션들을 취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내가 대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런 거라면 이제 정확한 판단을 이제 승자의 생각에 사고를 할 수가 없겠죠.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사를 그냥 읽어드리고 그냥 뭐 분석해드리고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도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정보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어떤 홍수 속에서 이제 필터를 해야 되고 또 피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같이 보고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메이저의 입장에 있는가, 대중적인 위치에 있는가, 굉장히 관조적인 시각과 약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 다다랐다고 보는데요. 바닥권에 다다랐다 보는데도 더 빠지는 거는 결국은 심리에 의해서 정확한 바닥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반토막도 날 수 있고,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은 바닥권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요. 중국에서 생산 못하고 가동 중단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루먼 교수가 결국은 테슬라의 최근 주가 하락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이에 따른 자기 평판 붕괴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예. 나는 그가 대기업 운영 고사하고 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조차 믿을 수가 없다. 비판. 웃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 기사화되고 있다는 게 결국은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매우 효과적인 리더였다. 근데 현재 가치조차 설명하기 어렵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주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사례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 시대 40년 동안 결국은 강력한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또 엄청난 기업이 됐는데, 그런 기업이 아니다. 테슬라는 강력한 네트워크 외부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전기차는 개인 교통수단의 미래가 될 것이지만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전기차 업계를 장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사실 그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죠. 예, 그건데 그거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이 학자도 비판 아닌 비판을 하는 건데 이게 기사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대로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산 전기차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대해서 이 법안은 실제로 테슬라에 타격을 줄 것이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많은 전기차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이제 유인 정책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테슬라가 더 이상은 특별해 보이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목적은 지금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싸게 만들고 싸게 보급해서, 최대한 많이 보급해서 소프트웨어를 팔고 어떤 플랫폼의 어떤 형태를 띠는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목적은 화성에 가겠다는 거죠. 모든 걸 이게 만들어내서 다 가지고 이제 화성에 가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약간 좀 생산, 판매, 이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한 요 부분이 지금 주가를 되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이제 위드 코로나 어떤 정책 자체가 상당한 지금 그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중국의 경우 이제 혼란의 위드 코로나에서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고, 테슬라 공장이 중단되고 있고, 또 생산의 90%를 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폭스콘 쪽으로 이제 대리 생산을 하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도 지금 요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데이터 발표를 안 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인지, 사망자도 이제 몇 명인지 발표 안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하죠. 예, 그냥 100만 명 돌파했다. 어떤 도시에서 지금 전체로는 억 단위 넘어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주변에 다 열이 나고 있다. 이런 어떤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 일시적으로 지금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좀 마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중국 내에 이제 또 비아디 같은 전기차 업체도 생산량 감소를 앓으면서 어쨌든 상당한 또 충격을 좀 받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좀 회복되고 나서 이제 위드 코로나니까 소비나 관광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된 또 수혜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장 끝나고 한국 게임에 대해서 판도를 이제 열어준 거는 그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중국 지금 안 좋으니까 내수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코로나로 이제 격리되고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거나 이제 있을 거 아니겠어요. 회사 못 나가고. 그래서 게임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게임을 갑자기 대규모로 판로 열어준다는 게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굉장히 심각하다, 코로나. 그래서 넥슨, 뭐 넷마블 이런 것들 한국 게임 5개가 중국 판호를 받았다고 지금 오후 6시 13분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와서 시간으로 이제 막 상한가 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넷마블의 제2의 나라,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 아크 및 에픽세븐 뭐 이런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 판호를 발급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스닥 그 미국 기업들 보면 애플 주가도 여기 보시면 전저점 부근에 지금 내려놨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거 붕괴는 뭐 거의 가시권에 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이번에는 좀 주가가 보시면 이렇게 3중 산을 만들었고 눌렀다가 한번 이제 되돌림 나왔는데 헤드앤 숄더 형태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장기 이평선 저항을 받아버렸고 또 여기 또 여기서는 요 밑에 480 장기 이평선을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가는 흐름들, 그리고 전저점 부근에 해서 여기 이제 붕괴되면 나스닥도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될 공산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스닥 증시에서 지금 시총 비중이 지금 애플이 10.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하락은 나스닥 지수를 완전히 이제 내려앉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중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1.75%잖아요. 나스닥에서 차지한 비중이. 근데 이제 애플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사실상 애플이 빠지는 거는 테슬라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애플이 빠지면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요 이제 메타 플랫폼스까지 요 쫙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쫙 같이 빠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시총의 절반이 여기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비중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나스닥에 대해서 조금 우려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그런 근거고, 그런 근거가 제 생각이, 제 얘기가 틀리길 바라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확률적인 어떤 부분은 애플도 전저점 이탈, 또 나스닥 증시도 나스닥 증시도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구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구도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늘 이거 보는 게 좀 곤욕이죠, 사실. 저도 뭐 이런 거 파란 거 이렇게 좀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5%, LG 엔솔이 4.4% 빠졌습니다. 완전 그냥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네요. LG화학, 뭐 기아 이런 것들 4%씩 빠졌고, 삼성 SI도 3%, 좀 뭐 다 내려앉았네요. 셀트리온이 2.9% 빠졌는데 그나마 뭐 덜 빠졌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주식 배당 4%를 받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 빠졌다는 거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신한지주, KB금융, 은행주들도 나란히 이제 크게 빠졌어요. 배당 많이 주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배당락 효과에 더해서 더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졌고, 오늘 오른 종목은 한국전력, 뭐 이렇게 좀 방어적인 어떤 종목들 오른 것 같고요. 잠깐만요. 우리 금융지주가 이거 배당락 이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은행주들도 뭐 연체율 높아지고 이제 뭐 부동산 경기 꺾이고 하니까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에 연동되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하락, 약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업종이 상승한 것은 의미가 큰데요. 경기랑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랑 무관하기 때문이요.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의미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금리의 정점만 지킨다면 바이오 업종은 경기 침체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민감도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상승 여지가 있는 그런 업종이 되는 거겠죠. 2차 전지는 오늘 뭐 그냥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처음 보는 10%나 빠졌네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바이오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루닛 같은 것들, 레고캠 바이오, 볼릭스, 또 알테오젠, 네오 이온텐, 그리고 NK맥스 같은 기업들, 에콜론도 4% 상승했고 대우경제약 3%, 나이백도 6%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루트로닉 2%, 원텍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6% 상승, 삼성바이오도 0.24% 상승했고 덩치가 있는 또 SK바이오팜도 플러스 흐름을 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주요 기업들은 강세를 띄었다는 것은 자금의 이동이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경기랑 무관한 쪽으로 자금이 돌리고 있다. 최근에 이제 방산업종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경기랑 이제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 있는 업종이죠. 지금 뭐 지정학적 위기나 리스크들이 높아지면 뭐 어쩔 수 없죠. 방산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구도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세트랙 아이라든지 뭐 제노코, 백셀 같은 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은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는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마단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들이 오늘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5.8%, 현대 건설기계도 이제 전고점 부근 다다르면서 4% 상승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 대동 같은 기업들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테마단으로는 이쪽으로 좀 자금을 돌렸다는 거고, 풍산 같은 기업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산 기업이죠. 그래서 수급구도 뭐 오늘 흐름들이 이렇게 좀 흘러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동시 순매수가 있었던 종목을 한번 보면요. 한국전력, 호텔신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두산 인프라코, 신세계, 또 미료용품 관련된 기업들 좀 있네요.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 이런 것들은 면세점 관련주죠. 하나투어도 이제 여행 관련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기업들, GKL도 이제 카지노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파라다이스 카지노 기업이 수급이 좋았네요. 그 외에는 바이오 종목이 좀 눈에 띄네요. 샤페로네라든지 피플바이오, 그리고 이제 로봇 감속기 업체 SPG 쪽, 또 바이오, 또 AI 의료 쪽 루닛, 이런 기업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가 좀 됐고, 인바디도 뭐 바이오 쪽이니까요. 이런 쪽이 좀 좋았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보여드리는 게 오늘 넷마블이 여기 덩치가 굉장히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4조 4천억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시간 외로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건 좀 의미가 되게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게임에 대해서 7종 판호 발급을 했다. 그래서 한알령이 풀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시장은 호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이제 하루 남았죠. 내일 목요일 12월 30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휴장인데요. 어쨌든 올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지어가는데 시장 분위기 좀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구간에서 우리는 잘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어떤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
또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는 나스닥의 어떤 불안한 형태 지금 구간대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2023년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23년을 위해서 힘차게 우리가 또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동행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춥네요. 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사 내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